전국 곳곳에서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 또 러시아까지 지구촌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식하고 또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바람직한 방향,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최재민 해설위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폭염을 다룬 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장마가 끝났고요. 덥고 습한 공기 유입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금 기승인 요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폭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날씨 정보는 단순한 참고 사항을 넘어서 재난 정보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상 용어는 물론이고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이해하는 시청자의 기상 문해력 또한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의 공공교육적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YTN 기상보도를 살펴봤는데 과학기상부 기자의 해설형 보도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폭염이나 장마와 같은 주요 기상 현상의 원인과 배경을 상세히 짚어주었는데요. 장맛비 대신 폭염의 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에 폭염특보는 연일 확대됐고 경보로 격상되는 지역도 늘었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 남부 지역에 대해 평년보다 20일 정도 빠르게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래픽을 활용한 시각자료와 기상청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 전달력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특히 장마 종료 시점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현재 우리 기상 상황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했습니다. 기상현상의 과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해설을 포함함으로써 기상보도의 공공적 역할이 보도에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기상분석 대담이나 기획보도를 찾아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폭염 현상이 단순한 이상기후를 넘어 복합기후 양상과 기후변화의 구조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을 둘러싼 인과구조를 짚는 심층 분석이 더욱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자, 과학기상부 기자의 해설형 보도로 그동안 기상보도의 공공적인 역할을 해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분석대담이나 기획보도가 다소 아쉽다 이런 분석을 전해주셨는데 자, 시청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달 초순 날씨는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갈아치우기도 했었죠. 벌써 올해 온열 환자가 1,000명가량 발생을 해서 지난해보다 2배가량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날씨가 이슈인 만큼 왜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지 심층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도국에서도 며칠 사이 그 날씨를 이슈로 잡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실시간 속보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기온 상승과 같은 추상적인 숫자만 보도하기보다는 이런 변화가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폭염이 점점 좀 일상화되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언론은 폭염특보 발령 상황을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죠.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보도의 정확성 또 전달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텐데 관련한 보도 내용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폭염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YTN은 폭염주의보 발령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며 시청자가 주의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남부지방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내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운 찜통더위가 예상되면서 오늘 오전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 강화했습니다. 폭염 경보도 광주와 울산 등 남부 대부분 지역과 제주도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보도 제목과 내용에 등장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정확한 구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폭염특보가 주의보와 경보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각 단계별 발령 기준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면 시청자가 위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상 보도에서도 다양한 전문 용어나 복잡한 수치가 등장해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그래픽이나 해설을 보완한다면 정보 전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그 용어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조금 시청자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이럴 때일수록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할 텐데 이러한 조치를 전한 YTN 보도가 있었는지도 또 살펴봐 주시죠. 이어진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폭염 속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상대로 폭염 안전을 위한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합니다.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과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제공과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보도는 폭염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대응 체계와 그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책이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장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후속 보도를 통해 제도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언론의 감시자 역할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폭염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정부의 대응만큼이나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YTN이 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은 무엇일지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네, 우선 그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YTN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폭염특보 발령과 단계별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국민이 그 위험 수준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예방과 행동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욱이 혼자 사는 그 노인분들과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같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보호 방안을 강조하고 관련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 역할도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그 예방,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심층 보도,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 같은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의 안내도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폭염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른 폭염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의 영향으로 미국 동부와 남부 유럽 지역은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를 겪고 있다면서 보도에서는 세계 각지의 폭염 상황과 대응 양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열흘 전부터 때이른 열돔 현상으로 인한 폭염 경보가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령돼 1억 6천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은 최고 기온 섭씨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을 앞두고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기록된 지역별 최고 기온 수치와 각국이 시행 중인 폭염 대응 조치들을 소개했는데요. 더욱 주목됐던 부분은 이번 폭염이 단발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는데요.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해 폭염이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심각한 기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폭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소식들이 뭐 타국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조금 현실감 없이 멀게 느껴지는 보도의 한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 폭염 사태 보도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벌어지는 기후 재난을 다소 관망하듯 바라보게 되는데요. 일상과 연결해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발 보도에 대한 아쉬움이 종종 남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발 폭염 보도를 국내 시청자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계한 YTN 보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특파원과 연결한 보도였는데요. 현지 폭염 상황과 열사병 환자 급증 소식을 전하면서 기후재난이 인접국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이틀 뒤에 해외 안전 여행 정보 코너에서 전해진 내용으로 현지 기온 정보와 함께 여행객을 위한 주의사항을 소개해 주었는데 국내 시청자가 자신의 여행과 같은 일상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6월 마지막 날,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전국 100여 곳의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관측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38도를 기록한 데 이어 교토, 히로시마 등 37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한 주 열사병 환자 수는 8,600여 명으로 전주보다 무려 7,600명 급증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무리한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수시로 생수나 이온 음료 등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가 저문 뒤에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해외발 보도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시청자의 일상과 접점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해외 특파원이나 글로벌 리포터와의 연결을 확대하거나 해외 기후 관련 보도에 이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나 대응 수칙을 함께 제공해 준다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기후 위기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도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21도를 넘는 기간은 한 달여 정도였지만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엔 84일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이달 하순부터는 21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3년 뒤엔 한계치를 완전히 넘어설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국에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잇따른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등으로 인류의 대응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라는 재난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선택과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기후 대응의 시급성과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후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보도에서 현재 다뤄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언론 보도로 나아간다면 더욱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어지는 보도를 살펴보면 기상청이 발간한 2024년 지구대기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주요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라던가 기상현상과 온실가스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였다고요? 네, 기상청이 오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분석한 2024년 지구대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면도에서는 430.7ppm, 고산 429ppm, 울릉도 428ppm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분석한 연구자료를 인용함으로써 보도는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고 시청자가 기후위기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진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기업의 전략 전환, 개인의 실천 방안과 같은 솔루션 저널리즘의 관점을 반영한 보도가 시급하다는 점을 떠올려 봤는데 YTN 기후 보도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 보도에 대한 YTN의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예를 들면 올해 그 봄에도 그 산불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당시 그 YTN은 산불 발생 속보는 물론이고 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도를 했고요. 더불어서 왜 산불이 발생했는지, 그 산불을 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진화할 수 있는지까지 속보는 물론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2달가량 이어질 텐데 그 폭염과 관련된 속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도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취재할 예정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탄소 배출량 증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를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이나 혁신적인 기술과 노력도 함께 보도를 할 예정이고요. 기후 변화는 우리 그 인류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인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대안 중심 솔루션 저널리즘으로의 확장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보도가 있었나요? 예보의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서 생활 밀착형 콘텐츠로서 역할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 디딤돌 뉴스를 꼽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날씨를 주제로 한 일반 보도 외에도 생활 밀착형 정보로 구성된 날씨 예보 코너를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단조롭게 구성되던 기존 예보 형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타이틀을 활용하고 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까지 담겨 있어 기존 예보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보도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슈 날씨 코너는 날씨 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포착하면서 예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기존의 수치 중심 예보와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시청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또 날씨 캔버스 코너에서는 찜통 더위 속 불쾌감을 낮추는 방법, 냉방병 증상과 예방법 등 무더위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기상보도의 실용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이슈 날씨 그리고 날씨 캔버스 코너, 새로운 구성의 날씨 예보 코너인데요. 생활 밀착형 콘텐츠로서 확장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YTN만의 날씨 예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제작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15년 차 기상캐스터 김수현입니다. 날씨가 다른 방송국도 다 똑같으니까요. 그냥 몇 도다,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정보를 드려야 보기도 당연히 더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날씨와 관련된 거 아니면 내일 날씨, 앞으로의 날씨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이슈를 좀 뽑아서 그 이슈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 자체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더운 날씨 속에 혹은 이제 더 날씨가 좋아졌을 때 또 추워졌을 때 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질병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이와 함께 이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